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수학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 피사의 가장 최근 결과가 수학 분야에서 미국 학생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추세를 강조합니다. 다른 산업화된 국가의 학생들과 비교할 때 미국 학생들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다소 냉정한 결과는 2018년 시험과 비교했을 때 미국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무려 13점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조적으로 28개 국가와 경제는 2018년 수학 점수를 유지했거나 향상시켰고 스위스와 일본이 선두를 달리면서 미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 폐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공통 특징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하는 미 국방부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촉구했습니다. 해칭거 보고서가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의 가장 큰 라이벌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이 분야의 대학 졸업자 수가 8배나 더 많고 또 다른 주요 적국 러시아는 엔지니어 수가 4배 더 많습니다. 해칭거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놀라운 격차는 교육 영역을 넘어서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수학적 실패는 미국의 기술 패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평론가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수학 점수 하락은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제안은 옳습니다. 수학은 물리학, 기술, 비즈니스, 금융 서비스,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하학, 대수학, 삼각법은 건축 설계의 기본 부분입니다. 게다가 수학은 의학, AI,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학은 사실상 모든 과학 및 산업 연구와 개발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수학은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기본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조 달러 규모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수학은 교육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이 근본적이고 빠르게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수학을 이해하고 음미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러시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멘토이자 작가인 크리스 둘리가 러시아 수학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하지만 교육자와 역사학자들은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수학 능력을 개발한다는 아이디어에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수학은 암기식 학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학생의 전반적인 정신 발달을 고려하는 본질적으로 더 전체론적입니다. 수학 교육이 어린이의 지성과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러시아식 방법은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접근 방식과 달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강조한다고 둘리는 설명합니다. 러시아 방식은 표준화된 테스트를 덜 강조하고 그 대신 학급 토론과 참여형 대화를 통해서 강력한 수학적 기초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시험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학이 왜 중요한지, 답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러시아식 접근 방식은 암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수학과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산술과 기하학에서 시작하여 수학을 접하게 됩니다. 철저한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표준화된 시험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학생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자금 조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 최고위급에서 결정되는 연방 자금 할당은 시험 점수와 졸업률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다음 해 동일하거나 증가된 연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표에 의존합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교육이 학생들을 계몽시키는 것이라면 수학 교육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수학 점수가 뛰어난 네덜란드 같은 국가에서는 수학을 통합해서 금융대수학 및 수학적 모델링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수학적 개념을 실제 시나리오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수학 교육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관련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 수학적 개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학생이 수업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주제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한 암기식 학습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넘어서야 합니다. 미국 어린이들이 수학에 대한 이해, 감상, 사랑을 키우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 면에서 국가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완료했는데 미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은 목표물에 명중하기 직전 종말 단계에서 글라이딩을 해버리기 때문에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이것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이러한 군사기술 차이는 수학교육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수학교육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러시아와 미국의 국방력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정당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학은 물리학, 기술, 비즈니스, 금융서비스,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하학, 대수학, 삼각법은 건축설계의 기본 부분입니다. 수학은 의학, AI,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학은 사실상 모든 과학 및 산업 연구와 개발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수학교육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러시아에게 뒤처질 것입니다. 수학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크리스 둘리가 소개한 러시아의 수학교육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비영리 교육기구 국제 바칼로레아의 수학 커리큘럼과 매우 흡사합니다. 수학교육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수년 안에 러시아가 미국 패권을 대체할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살아날 것입니다. 일본은 문부성이 아니라 내각 차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IB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 바칼로레아 정착에 성공하면 뛰어난 창의력과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진 젊은 노동력을 찾아 외국인 직접 투자가 물밀듯 들어와 일본 경제가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에서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하고 있고 충남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정부는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제2의 고도 성장을 구가하려면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으로 창의력과 영어 구사 능력을 겸비한 젊은 노동력을 길러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인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국제 바칼로레아 스타일 수학교육이 러시아를 초인류 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멀지 않은 미래에 러시아가 미국을 대체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